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다낭외국어대학의 신승호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맨 마지막 문제인 제3회 듣기와 쓰기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토픽2 한국어 능력시험 준비를 위한 문제풀이 제7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실제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속도로 빠르게 풀어보겠습니다. 60분 내에 읽기, 듣기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시간을 잘 생각해서 같은 속도로 답을 찾아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듣기 1번 들어보겠습니다. 1번. 와, 단풍이 정말 멋있어요. 여긴 어디예요? 설악산인데 지난 가을에 다녀왔어요. 운동만 잘하시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사진도 잘 찍으시는지 몰랐네요. 여긴 어디예요? 설악산인데 지난 가을에 다녀왔어요. 예, 다녀와서 지금은 설악산에 있지 않네요. 그렇죠? 1번 지금 설악산 위에 있습니다. 2번도 설악산에서 지금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은 어떤 그림을 보고 있는데 아마 사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번은 지금 경치가 좋은 곳에서 산 위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이죠. 이렇게 따지면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번을 듣겠습니다. 2번. 잠깐이니까 여기에 주차해 놓고 갔다 올까요? 여기는 주차금지 구역인데 다른 곳을 찾아보죠. 그럼 저쪽 은행 근처에 세워야겠네요. 지금 여기는 주차금지 구역이니까 다른 곳에 세우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차를 세우지 않고 있는 거죠.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면 주차금지 표시가 보입니다. 주차금지 표시. 이렇게 주차금지 표시가 보입니다. 그리고 1번에는 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그리고 2번에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차를 단속하는 사람이 뒤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에는 은행 앞인데 여자가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반가워서가 아니죠. 얼굴 표정 보니까는 안 돼요. 여기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주차할 곳을 찾고 여자와 남자가 대화를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 차를 주차하지 않았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다음에 듣기 3번입니다. 3번. 한 대학교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공부를 하는 목적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외국어에 대한 흥미와 여행 목적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는 영어가 취업을 위한 필수적인 자격증이라는 대학생들의 인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는 영어 공부하는 목적은 취업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흥미 그리고 여행 목적이다. 이런 순서로 되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1번에 있는 취업 1등, 그 다음에 흥미 2등, 그리고 여행 목적 3등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취업을 잘한다고 했지만은 취업률은 여기에서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취업률이 얼마만큼이고 취업률이 높고 낮고 하는 얘기들은 없습니다. 따라서 3번과 4번은 틀립니다. 4번. 이 책 사람들이 많이 읽던데 재미있을까? 읽어봤는데 생각보다 별로였어. 이 책 재미있을까? 읽어봤는데 별로 재미없었어. 이렇게 얘기했죠. 듣고 이어지는 말을 찾는 것입니다. 별로 재미없었어. 그렇게 얘기하면 남자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남자는 아직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읽어보니까 재밌더라고 안 되겠죠? 정말 그거 알았으면 나도 읽지 말 것. 벌써 읽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틀립니다. 따라서 답은 4번. 그래, 인기가 많아서 읽어보려고 했는데 에이, 읽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5번 들어볼까요? 5번. 환전해야 하는데 지금 은행에 가도 되겠지? 글쎄, 보통 4시까지 하니까 지금쯤 닫았을걸? 환전해야 하는데, 환전, 여러분들 알죠? 돈을 바꾸는 겁니다. 외국 돈을 그 나라 돈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전해야 되는데 지금 문 닫지 않았겠지? 글쎄, 보통 4시 문 닫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자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빨리 다녀올게? 아니죠. 문을 닫았을 텐데. 아까 다녀왔어? 아니죠. 지금 환전하러 가려고 했습니다. 내일 일찍 해야 되겠다. 이게 맞겠죠. 그러니까 미리 했으면 좋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 남자의 얘기입니다. 남자의 얘기. 다시 이어질 말 들어보십시오. 6번. 이번 달까지만 일한다면서요? 무슨 일 있어요? 대학원에 가고 싶어서 준비를 좀 하려고요. 이번 달까지만 일한다면서요? 무슨 일이 있어요? 대학원에 좀 가려고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자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다른 곳에 취직했다니? 아니죠. 공부한다고 그랬는데 진학 준비 때문에 시간이 없겠군요. 진학이란 말은 다른 대학 또는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이렇게 위에 있는 학교로 공부하러 가는 것을 진학이라고 얘기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다른 공부가 힘들어도 좀 참고 다니지 그래요. 이건 너무했죠?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로 계속 일하지 그래요. 이것도 좀 너무했어요. 답은 2번이 됩니다. 7번도 들어보죠. 7번. 주말마다 그렇게 여행 다니면 피곤하지 않아요? 그렇긴 한데 새로운 경험으로 생활에 변화를 줄 수 있어서 좋아요. 주말에 일하면 피곤하지 않아요? 그렇긴 한데 변화를 줄 수 있어서 좋아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지루하다는 말? 이건 아니겠죠? 주말마다 정말 기대가 돼요. 변화가 있어서 좋아요. 변화가 있어서 여러 가지 일이 생겨요. 기대가 돼요. 이것이죠. 주중에는 변화가 필요하겠어요? 아니겠죠. 주말에 일을 할 때 변화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주중에 일이 많아서 피곤하겠어요? 이건 여자가 할 말이죠. 그렇죠? 답은 2번이 됩니다. 다음 8번 들어보겠습니다. 8번. 오래 기다리셨지요? 오시라고 해놓고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일이 바쁘신 것 같아서 전화드리고 그냥 가려고 했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오래 기다리시게 해서 미안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닙니다. 전화드리고 그냥 가려고 했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남자는 몰랐죠? 이제 전화번호 알려드리면 안 되죠? 전화기 끄는 게 좋겠습니까? 틀리죠? 오늘 전화기를 집에 두고 와서요. 남자가 전화를 못 받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전화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아니죠? 이렇게 해서 이어지는 말을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여자의 행동을 고르는 겁니다. 이어서 할 행동, 다음 여자가 어떤 행동을 할까요? 9번. 9번. 민수야, 결혼한다면서? 축하해. 준비는 잘 돼? 결혼한다는 게 아직 실감이 안 나. 청첩장도 돌리고 예식장도 잡았는데 신혼여행을 어디로 갈지 아직 결정을 못했어. 그래? 내가 아는 선배가 여행사를 하는데 한번 가볼래? 내가 전화번호 알려줄게. 좋아. 오늘 저녁이라도 여자친구하고 한번 가볼게. 민수는 곧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축하한다고 얘기를 했죠. 남자는 고맙다고 얘기했어요. 아직 실감은 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결혼식장도 예식장도 다 준비가 되고 청첩장도 준비가 됐는데 신혼여행지를 결정하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내가 아는 여행사를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여행사 전화번호를 말해줘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됩니다. 10번 문제 들어보겠습니다. 10번. 프린터가 고장이 났나 봐요. 컬러 인쇄가 잘 안 되네요. 그래요? 잉크 다 쓴 거 아니에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정말 잉크가 없네요. 물품 구매팀에 구입 신청해야겠어요. 저도 신청할 게 좀 있으니까 제가 전화로 신청할게요. 구매팀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 구입을 맡은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프린터가 안 돼요. 왜 안 된다고 그랬죠? 여러 번은 소리가 났었죠. 그리고 나서 진짜 컬러 잉크가 없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자가 자기도 구매할 게 있으니까 프린터 잉크를 같이 구매해 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에 있는 구매팀에 전화를 한다가 여자의 행동이 되겠죠. 11번 여자의 행동을 이어지는 행동을 찾는 것입니다. 11번. 손님, 코트 맡기신 거 여기 있습니다. 여기 소매에 커피 얼룩이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안 지워졌어요. 아, 죄송합니다. 다시 해드릴 테니까 수요일에 와주세요. 제가 아끼는 코트니까 신경 써서 해주세요. 여기는 어디입니까? 그렇죠. 세탁소죠. 세탁소에 옷을 찾으러 갔습니다. 손님 여기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여자가 잘 보니까 소매에 아직 커피 얼룩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하죠. 이것은 내가 아끼는 옷이니까는 참 잘 세탁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자 행동은 뭘까요? 세탁소에 다시 그대로 두고 집에 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세탁소에 옷을 두고 간다. 12번. 책상을 배송한다. 여기는 가구점이겠네요. 그죠? 들어볼까요? 12번. 아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책상을 하나 사려고 하는데요. 이 책자로 먼저 보시겠어요? 책상이 많으니까 천천히 한번 보세요. 책자로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매장에서 직접 보고 싶은데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지하 매장에 책상이 많으니까 직접 보고 골라보세요. 오늘 바로 배송도 됩니다. 자, 여자가 고등학교 가는 아들을 위해서 책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러 왔습니다. 가구점에. 그래서 직원에게 물어봤더니 책자에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책자라고 하는 것은 책이죠. 책에 사진으로 책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자는 책자를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직접 보고 싶어요 라고 하니까 남자가 매장은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 매장에 가면은 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했어요. 여자의 행동은 따라가야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을 듣고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이것은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틀린 것과 맞은 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들어봅니다. 13번. 우리 동네에 아이들을 위한 한옥 도서관이 문을 열었대요. 그래요? 아이들이 책을 좋아하니까 우리도 한번 가봐요. 읽을 책도 많고 옛날 물건들도 전시가 되어 있대요. 그리고 주말마다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도 있다고 하니까 아이들에게 유익할 것 같아요. 그래요?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네요. 주말에 집에만 있기 답답해했는데 잘 됐어요.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네요. 주말에 답답한데 잘 됐어요. 주말에 아이들과 같이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 틀렸고
주말에 문을 열지 않는다 틀렸죠. 그 다음에 한옥 도서관에서는 전통문화 체험도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말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답입니다. 4번은 한옥 도서관에는 옛날 물건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읽을 책도 많고 옛날 물건도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것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틀리기 쉽습니다. 함정이죠. 함정. 빠지면 안 됩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14번 안내 방송입니다. 14번 관리사무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물탱크 청소로 인하여 수돗물이 나오지 않을 예정입니다. 물이 필요한 가정에서는 필요한 만큼 미리 물을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후 2시부터 물탱크 청소로 인하여 2시간 동안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이 필요한 사람은 미리 받아 놓으십시오 라고 안내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오후가 아니죠. 내일이죠. 물이 필요하면 관리사무소에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받아야 됩니다. 내일 오후 2시간 동안 물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일 안 나오는 날입니다. 물탱크 청소 때문에. 내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수돗물이 나오지 않는다. 이게 맞는 답이 되겠죠. 다음은 15번입니다. 들어볼까요? 내용을 잘 들으면서 보기들과 비교해가지고 어떤 게 틀렸는가 맞았는가를 여러분들이 찾아야 됩니다. 15번 고등어 좋아하시죠? 부담 없는 가격에 고등어 한두 마리면 특별한 반찬 없이도 한 끼 식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값도 싸고 영양도 풍부해서 서민들의 사랑을 받는 국민 생선 고등어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바다의 수온 상승과 날씨 변화로 인해 고등어 어획량이 감소한 것이 그 원인입니다. 따라서 고등어 가격도 함께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등어 가격도 함께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승이란 말은 오르다 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어 가격이 오를 것입니다. 왜? 날씨가 더워져서 잡히는 양을 어획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어획량이 크게 감소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틀리죠? 많이 잡히지 않죠? 그 다음에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등어는 값도 싸고 영양가는 높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립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6번은 운동화를 신고 운동하는 것과 관계되는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들어봅니다. 16번 걷는 것만으로도 운동이 된다고 하던데요. 원장님, 어떻게 걸어야 운동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짧은 시간을 걷더라도 무릎 관절을 위해 운동화를 신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걷는 속도도 중요합니다. 일정하게 걷는 것보다는 빠르게 걷다가 느리게 걷다가 하면서 걷는 속도에 변화를 주면 땀도 나고 운동 효과도 훨씬 커집니다. 들었습니까? 오래 걸어야 운동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했습니까? 짧은 거리라도 운동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운동화를 신고 걸으면 무릎 관절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땀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속도의 변화를 주면서 빠르게 걷다가 느리게 걷다 하면서 걷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빠른 속도로 걸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빠르게 걸었다, 느리게 걸었다. 속도의 변화를 주면서 걷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을 듣고 남자의 중심 생각을 고르십시오. 남자의 중심 생각. 남자 얘기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겠죠? 들어봅니다. 17번 연예인이 인기가 있으면 그 가족들도
함께 주목을 받는 것 같아. 맞아. 연예인 가족들이 텔레비전 토크쇼에 출연하는 경우가 부쩍 많아졌어. 방송에서 가정생활의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면 공감이 되더라고. 그런 문제들은 우리 가족들도 흔히 겪는 거니까. 들었습니까? 공감이 되더라고. 그런 것들은 우리 가족들도 흔히 겪을 수 있는 것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자의 생각 뭡니까? 시청자들이 연예인들의 가족생활에 공감을 하기도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전체적으로 남자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만 특히 마지막 말에 여러분들의 귀를 잘 기울이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18번 듣겠습니다. 18번. 최근 한 병원에서 병문안을 자제해달라는 안내문을 붙였대요. 몸도 아픈데 찾아오는 사람도 없으면 더 외롭지 않을까요? 환자가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간호사도 있고 간병인도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환자가 빨리 회복하려면 치료도 중요하지만 조용히 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환자와 병문안 온 사람끼리 감염 위험도 줄일 수 있고요. 남자는 환자에게 뭐가 필요하다고 했으면 조용한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환자와 병문안 온 사람 사이에 감염이라는 것은 병이 옮겨가는 거죠.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병문안을 자제하는 것, 자제한다는 말은 줄이다 또는 되도록이면 하지 않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죠. 병문안을 가지 않는 것이 환자에게 더 좋다. 이건 남자의 생각이죠. 여자의 생각은 병문안을 가면 환자가 더 안정돼서 좋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남자의 생각을 고르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무인 자동차 얘기네요. 그죠? 들어볼까요? 19번. 무인 자동차가 곧 판매된대요. 이제 운전 중에 책도 읽을 수 있고 편히 쉴 수도 있겠어요. 이러다가는 머지않아 사람들이 할 일을 기계가 다 하는 날이 오겠어요. 인간의 일을 전부 대신할 수는 없겠지만 단순한 노동이나 귀찮은 집안일 정도는 기계가 대신하겠죠. 우리 인간은 그만큼 시간적 여유를 누리게 되고 우리 인간은 그만큼 시간적 여유를 누리게 된다. 누구 때문에? 기계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기계는 사람의 삶을 더 여유롭게 한다. 남자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를 볼까요? 남자의 중심 생각입니다. 20번. 화재로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던 건물을 매입해 거기에 그대로 벽화를 그리셨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세상에는 좋은 일도 많지만 안 좋은 일들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불행한 일이 생길 수 있고 아픔과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픔과 상처를 이겨내면 희망과 기쁨을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에 화재의 흔적 위에 벽화를 그리게 되었습니다. 화재라는 것은 불이 났다는 얘기죠. 건물에 불이, 집에 불이 났어요. 화재로 흉물스럽게 됐다. 타서 보기 안 좋게 된 건물을 매입을 해서 거기다 벽화를 그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상처와 아픔을 이겨내면 희망과 기쁨이 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그렸습니다. 화재가 난 건물에 예쁜 벽화를 그렸다고 하는 것.
것을 바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사람들에게 벽화의 의미, 벽화가 무슨 그림이에요? 이런 거 알려주는 거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벽화를 그리면 건물이 새롭게 바뀐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은 2번입니다. 이제 21번부터 30번까지 문제를 풀어봅니다. 조금 어렵죠? 어려워지는 내용 더 집중해서 들어보기 바랍니다. 21번, 22번 문제가 하나의 듣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 들을 때 21번, 두 번째 들을 때 22번 푸는 것 기억하기 바랍니다. 21번은 남자의 중심 생각 들어봅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청소기가 또 고장이 났어요. 수리받은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계속 말썽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격이 비싸더라도 성능이 좋은 걸 사지 그랬어요. 싸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뭐 비싸다고 고장이 안 나나요? 지난번에 비싸게 주고 산 카메라도 금방 고장이 나서 수리를 했잖아요. 가격하고 성능이 꼭 비례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비싸면 비쌀수록 성능이 좋다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가격을 지불해야 성능도 보장이 된다는 말이에요. 잘 들었습니까? 가격하고 성능하고 꼭 비례를 하나요? 여자가 물어봅니다. 가격이 높으면, 가격이 비싸면 성능이 꼭 좋은가요? 여자가 이야기하죠. 남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가격이 돼야 성능이 괜찮습니다. 고장이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꼭 비싸서 성능이 좋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가격이 있어야 물건이 쓸만합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답은 반대로 얘기하면 너무 싼 제품은 별로 안 좋습니다. 이런 뜻을 얘기하기 때문에 너무 싼 제품은 성능이 좋지 않다. 이것이 답이 됩니다. 들은 내용으로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씩 골라야 되겠죠? 비교하면서 들어보십시오. 청소기가 또 고장이 났어요. 수리받은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계속 말썽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격이 비싸더라도 성능이 좋은 걸 사지 그랬어요. 싸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뭐 비싸다고 고장이 안 나나요? 지난번에 비싸게 주고 산 카메라도 금방 고장이 나서 수리를 했잖아요. 가격하고 성능이 꼭 비례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비싸면 비쌀수록 성능이 좋다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가격을 지불해야 성능도 보장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여기는 들은 내용과 카메라를 아직 수리받지 못했다. 수리받았죠. 그죠? 청소기는 오래전에 일주일 전에 수리받았는데 다시 고장나서 여자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는 비싸다고 고장이 안 나나요? 이런 거로 봐서 비싼 전자제품을 선호하는 것은 아니죠. 비싸게 산 카메라도 금방 고장이 났잖아요. 이야기했습니다. 4번이 답이 됩니다. 23번, 24번 들어봅니다. 김치 피자 얘기 나옵니다. 김치 피자. 김치 피자가 여기에 화제가 되죠. 중요한 핵심어가 됩니다. 김치가 첨가된 피자 얘기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이대리, 새로 나온 김치 피자의 반응은 어떤가요?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김치 향과 맛을 좀 줄인 볶은 김치를 피자 위에 올렸더니 고객들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피자를 멀리하던 연세 드신 분들도
김치 피자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반응이 좋다니 다행입니다. 그런데 고객들의 불만사항이나 건의사항은 없습니까? 아이들이 먹기에 다소 맵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는데 다른 큰 불만사항은 없었습니다. 들었습니까? 이 대리, 새로 나온 김치 피자에 대한 반응은 어때요? 여자가 물어봤습니다. 남자에게 뭘 요구하는 겁니까? 김치 피자에 대한 반응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답은 김치 피자에 대한 고객의 반응을 보고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고객이 뭐 특별하게 요구하는 것 없어요? 아까 특별한 게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은 주로 얘기되는 건 고객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럼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들어야 될 24번 다시 들어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들이 새로 나온 김치 피자의 반응은 어떤가요?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김치 향과 맛을 좀 줄인 볶은 김치를 피자 위에 올렸더니 고객들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피자를 멀리하던 연세 드신 분들도 김치 피자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반응이 좋다니 다행입니다. 그런데 고객들의 불만사항이나 건의사항은 없습니까? 아이들이 먹기에 다소 맵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는데 다른 큰 불만사항은 없었습니다. 들어봤습니까? 이 피자는 곧 판매가 될 겁니까? 아니죠? 이미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 피자는 피자를 멀리하던 어른들에게도 인기가 좋지 여성들은 원래부터 피자를 좋아합니다. 이 피자는 김치의 향과 맛이 강한 것이 아니고 맛을 조금 줄인 볶음 김치를 피자 위에 올려놨다고 얘기했습니다. 때문에 틀리죠? 이 피자는 아이들이 먹기에 다소 매운 편이라고 해야 되는데 다소는 조금하고 비슷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입니다. 다음은 25번, 26번 문제입니다. 여기에 보면 마케팅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마케팅과 관계되는 이야기죠. 그리고 25번은 남자의 중심 생각, 26번은 들은 내용으로 맞는 것은. 우선 25번 첫 번째 듣기에서 풀어봅니다. 중심 생각 주제 앞부분 아니면 뒷부분에 있습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마케팅 방식과 문화와의 관계에 대해 좀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같은 브랜드라도 사회나 문화에 따라 방식을 달리해야 마케팅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유명 커피숍의 한국 지점에서는 진동벨로 커피가 나왔다는 걸 알려주는 반면에 미국 지점에서는 컵에 손님의 이름을 적고 커피가 나오면 손님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이렇게 손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손님에게 더 친밀하고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마케팅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손님에게 이름을 묻는 것도 실례인데다가 가게 점원과 개인적인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에도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진동벨로 바뀐 것이죠. 들어봤습니다. 같은 마케팅 방식이라도 사회와 문화에 따라 달라져야 됩니다. 예를 들었죠. 커피점인 한국 지점에서는 진동벨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컵에다가 고객의 이름을 적습니다. 미국에서는 고객과의 친밀감이 중요한데 한국에서는 이름 부르는 것이 실례인데다가 일을 하는 사람, 점원과 손님 사이에 서로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남자의 중심 생각은 마케팅 방식은 사회와 문화에 따라 달라져야 된다. 앞부분에 있었죠? 여러분들은 답을 4번을 찾으면 들은 내용과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이미 여러분들은 대충 찾았으니까 다시 한번 들으면서 더 정확하게 찾아보기 바랍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마케팅 방식과 문화와의 관계에 대해 좀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같은 브랜드라도 사회나 문화에 따라 방식을 달리해야 마케팅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유명 커피숍의 한국 지점에서는 진동벨로 커피가 나왔다는 걸 알려주는 반면에 미국 지점에서는 컵에 손님의 이름을 적고 커피가 나오면 손님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이렇게 손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손님에게 더 친밀하고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마케팅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손님에게 이름을 묻는 것도 실례인데다가 가게 점원과 개인적인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에도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진동벨로 바뀐 것이죠. 들어봤습니까? 미국에 여기 직장 얘기 아니죠? 커피 전문점 얘기입니다. 미국에서 진동벨은 미국이 아니죠? 한국이죠. 한국에서는 고객 이름을 묻는 것이 신뢰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맞습니다. 한국에서는 커피가 나오면 고객 이름을 부른다. 이건 미국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27번. 여자가 남자에게 말하는 것. 여자의 의도입니다. 여자의 말에 훨씬 더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선단체 얘기 나옵니다. 기부 얘기 나옵니다. 포인트 얘기 나옵니다. 카드의 포인트. 이런 내용들을,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들어야 잘 들립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신용카드 포인트가 이번 달 말에 없어진다고 메일이 왔네. 포인트는 식당이나 영화관, 놀이공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번 달 안에 빨리 써버려. 지금까지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그냥 뒀는데. 모든 식당과 영화관에서 쓸 수 있는 거야? 아니, 카드사 홈페이지에 가면 어디에서 쓸 수 있는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봐. 포인트로 세금도 낼 수 있고 자선단체에 기부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 포인트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구나. 이제 알았으니 지금부터라도 알뜰하게 사용해야겠어. 포인트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구나. 이제 알았으니 잘 사용해야 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여자의 의도는 포인트 사용 방법을 물어보기 위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답입니다. 들은 내용으로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비교하면서 들어볼까요? 다시 들으십시오. 신용카드 포인트가 이번 달 말에 없어진다고 메일이 왔네. 포인트는 식당이나 영화관, 놀이공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번 달 안에 빨리 써버려. 지금까지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그냥 뒀는데. 모든 식당과 영화관에서 쓸 수 있는 거야? 아니, 카드사 홈페이지에 가면 어디에서 쓸 수 있는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봐. 포인트로 세금도 낼 수 있고 자선단체에 기부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 포인트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구나. 이제 알았으니 지금부터라도 알뜰하게 사용해야겠어. 포인트가 없어진다고 메일이 왔어요. 은행에서. 그렇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은 틀리죠. 카드 포인트로 식당에서도 쓸 수 있고 영화관에서도 쓸 수 있고 놀이공원에서 쓸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틀리죠. 기부하거나 세금을 낼 때, 들을 때는 세금을 낼 때나 기부할 때 카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카드 회사의 전화 화면이 아니고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들어가 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틀린 내용이 됩니다. 29번, 30번 문제. 남자의 직업. 남자는 누굽니까? 하는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청년 실업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청년들에게 해외 취업을 권유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인지 아닌지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해외 취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청년 고용 정책 부서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2018년까지 해외 취업자 수 10,000명을 목표로 국가별 업종별로 특성에 맞게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청년들에게 충분한 해외 구직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국가의 언어와 문화도 함께 가르칠 예정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남자는 누구입니까? 남자는 청년 실업을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해외 취업을 하려고 하는 정책을 피는 것은 어디입니까? 정부죠. 그 정부의 생각이 실현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그것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정부 관계자입니다. 들은 내용으로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들어볼까요? 청년 실업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청년들에게 해외 취업을 권유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인지 아닌지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해외 취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청년 고용 정책 부서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2018년까지 해외 취업자 수 10,000명을 목표로 국가별 업종별로 특성에 맞게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청년들에게 충분한 해외 구직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국가의 언어와 문화도 함께 가르칠 예정입니다. 들었습니까? 2018년까지 10,000명 정도를 해외에 취업시키려고 합니다. 하려고 합니다는 아직 한 것이 아닙니다. 정부는 해외 취업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해외 구직 정보라고 얘기했지만 구직은 직업을 구한다, 취업 똑같은 말이 되기 때문에 답은 2번입니다. 청년 고용을 위한 관련 부서를 신설하려고 합니다. 이런 거 조심해야 되죠. 신설되었다가 아니고 앞으로 할 것입니다. 예정입니다. 외국어 능력을 갖춘 청년들이 아니고 문화와 외국어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이런 거에 되기 때문에 틀린 얘기가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다음 31번, 32번 문제는 남자의 생각으로 맞는 것은 남자의 생각, 주제 이런 것이 되죠. 앞부분 아니면 뒷부분 신경 써서 듣기 바랍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투자를 이유로 외국인에게 무분별하게 영주권을 남발하는 것에는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정해진 기준을 가지고 영주권을 주고 있기 때문에 남발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돈을 투자하는 외국인에게도 영주권을 준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의료보험과 같은 복지 혜택도 누릴 수 있는데 이때 그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까지 혜택을 입으니까 단순 투자로 너무 많은 이익을 누리는 게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투자 이민 제도는
주로 소외 지역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침체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여 지역의 발전을 가져온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다시 남자의 얘기, 남자의 생각입니다. 투자 이민 제도라고 하는 것은 돈을 내고 사업을 하면은 그 나라에 살 수 있는 영주권을 주는 것을 투자 이민 제도라고 얘기합니다. 여자는 반대, 남자는 찬성. 이렇게 얘기하죠. 남자의 생각은 찬성입니다. 왜? 왜 찬성한다고? 소외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좀 몰려있지 않은 지역, 발전이 안 된 지역을 소외 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소외 지역의 발전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남자는 투자이민 제도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문제점은 투자이민 제도 수정해야 됩니다. 돈 조금 내면서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무분별하게 남발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많이 발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많다라는 뜻은 남발. 외국인들이 적은 투자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여자의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남자의 태도로 맞는 것은 이건 전체적으로 들어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비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들으십시오.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투자를 이유로 외국인에게 무분별하게 영주권을 남발하는 것에는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정해진 기준을 가지고 영주권을 주고 있기 때문에 남발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돈을 투자하는 외국인에게도 영주권을 준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의료보험과 같은 복지 혜택도 누릴 수 있는데 이때 그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까지 혜택을 입으니까 단순 투자로 너무 많은 이익을 누리는 게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투자 이민 제도는 주로 소외 지역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침체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여 지역의 발전을 가져온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남자의 태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투자 이민 제도는 소외된 지역에 투자가 되니까는 돈을 내서 사업을 하게 되니까 상권이 활성화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지역에 발전이 올 것이라고 하는 좋은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의 장점을 언급하며 설득하고 있다. 이것이 답이 됩니다. 여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문제점을 말하면서 반대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그죠? 33번, 34번.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전체 이야기를 듣고 주제를 찾는 것입니다. 앞부분 아니면 뒷부분을 특별히 신경 써서 듣습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일본, 중국, 대만 등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지진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역시 지진의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한국은 결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확률이 낮을 뿐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이나 삼국유사를 보면 한국에서도 대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만약 지진이 발생하면 지하에 있는 통신망과 전력선이 끊어지고 가스관도 폭발해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건물이 무너져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지진에 대한 국가적 대책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국가적인 대비, 대책,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지진을 준비해서 미리미리 막아야 되는 그러한 준비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중심 내용은 1번이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것들은 한국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얘기했고, 지진을 하면은 어떤 피해? 땅속에 묻혀있는 통신선이 끊어지고 가스관이 파괴돼가지고 큰 피해가 나고 건물이 무너지는 피해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1번입니다. 들은 내용으로 맞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씩 비교하면서 들으십시오. 다시 들으십시오. 일본, 중국, 대만 등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지진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역시 지진의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한국은 결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확률이 낮을 뿐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이나 삼국유사를 보면 한국에서도 대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만약 지진이 발생하면 지하에 있는 통신망과 전력선이 끊어지고 가스관도 폭발해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건물이 무너져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지진에 대한 국가적 대책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아시아는 지진 안전지대에 있다고요? 그렇지 않죠. 중국, 일본, 대만에 지진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빈번하다는 말은 아주 많이, 자주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렸죠? 아시아의 대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발생한 것입니다. 한국에서 지진이 발생할 확률은 아주 높다? 그렇지 않습니다. 낮습니다. 그러나 조선왕조실록이나 삼국유사에 보면은 옛날 역사책입니다. 역사책에 보면은 대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봐서 안전지대가 아니다 라고 학자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됩니다. 다음에 35번, 36번 봅니다. 남자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하는 얘기가 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행복건설 가족 여러분, 오늘은 우리 회사가 40번째 생일을 맞는 뜻깊은 날입니다. 1975년에 설립된 이래 우리의 역사는 시련과 극복의 연속이었습니다. 90년대 IMF 외환 위기, 2000년대 부동산과 건설 경기 침체로 회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직원들은 꿋꿋이 회사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켜왔습니다. 여러분의 희생이 아니었더라면 지금의 행복건설은 없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금처럼 여러분이 노력해 준다면 우리 회사는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가, 노고라는 말은 고생을 얘기합니다. 지난 40년, 오늘은 40년을 맞이하는 회사의 생일입니다. 회사는 40년 전에 세워진 것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회사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도 있기는 있습니다. IMF 때, 그리고 2000년대 건축 불황 때, 회사가 위기를 맞이했을 때마다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그것을 해결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또 희생을 통해서 회사에 더 발전을 해 나가자고 부탁을 하고 있죠. 따라서 답은 1번이 답입니다. 들은 내용으로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볼까요? 다시 들으십시오. 행복건설 가족 여러분, 오늘은 우리 회사가 40번째 생일을 맞는 뜻깊은 날입니다. 1975년에 설립된 이래
우리의 역사는 시련과 극복의 연속이었습니다. 90년대 IMF 외환 위기, 2000년대 부동산과 건설 경기 침체로 회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직원들은 꿋꿋이 회사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켜왔습니다. 여러분의 희생이 아니었더라면 지금의 행복 건설은 없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금처럼 여러분이 노력해 준다면 우리 회사는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들은 내용으로 맞는 것은 1990년대에 설립되었다고요? 아니죠. 1975년 오늘이 40번째 생일입니다. 이 회사는 직원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중시한다고요? 직원들이 회사의 명예와 자존심을 중시합니다. 40년 동안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직원들의 희생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이 회사는 건설 경기가 좋지 못해 위기에 있어 2000년대 부동산과 건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직원들의 희생으로 성장을 해왔다고 얘기했습니다. 답은 4번이 됩니다. 37번, 38번은 교양 프로그램입니다. 남자의 중심 생각 항상 기억해야죠. 앞에 아니면 뒤에 있다고 하는 것. 다음은 교양 프로그램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박사님, 최근에 혼자 먹는 밥이라는 책을 내셨는데요. 흥미로운 내용이 가득하던데 책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이 책은 균형 잡힌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추천 식단과 요리법을 소개한 것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1인 가구가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할 정도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는 불규칙한 식사 시간이나 잦은 야식도 건강에 큰 적입니다. 또 혼자 살 경우 식재료를 다양하게 구매하기 어렵고 음식을 만들면 그만큼 남는 양도 많기 때문에 대부분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인스턴트 식품을 선호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말 상대가 없이 혼자 먹으면 식사 속도도 빨라져 과식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체 건강이 악화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식습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들었습니까? 책을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식단과 그 다음에 음식 요리법, 조리법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왜 썼습니까? 혼자 살 경우에는 균형 잡힌 식사를 하기 힘들다는 말이 있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식사법에 답은 4번이 됩니다. 들은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박사님, 최근에 혼자 먹는 밥이라는 책을 내셨는데요. 흥미로운 내용이 가득하던데 책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이 책은 균형 잡힌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추천 식단과 요리법을 소개한 것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1인 가구가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할 정도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는 불규칙한 식사 시간이나 잦은 야식도 건강에 큰 적입니다. 또 혼자 살 경우 식재료를 다양하게 구매하기 어렵고 음식을 만들면 그만큼 남는 양도 많기 때문에 대부분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인스턴트 식품을 선호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말 상대가 없이 혼자 먹으면 식사 속도도 빨라져 과식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체 건강이 악화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식습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들었습니까? 혼자 사는 사람 식사 시간이 길다고요? 속도가 빠르다고 얘기했습니다.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길다가 아니고 짧다가 되겠죠. 그죠? 식사 속도가 빠르면 과식을 하게 된다고 걱정했습니다. 이게 답이죠. 1인 가구는 전체의 절반이 아니고 뭐라 그랬습니까? 3분의 1입니다. 이 책은 식재료 구입과 보관법이 아니고 식단, 메뉴가 되겠죠? 식사 메뉴. 그리고 조리법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혼자 먹는 밥이란 책은 바로 식단과 그 다음에 조리법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렸죠? 답은 2번입니다. 다음에 39번부터 40번 문제 대담입니다. 그 중에서 39번 문제 풀 때 주의할 점 앞에 내용 첫 번째 여자의 말에 제일 앞부분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들어볼까요?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대인 기피증의 여러 증상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러한 병에 걸리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인 기피증의 근본 원인은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로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는데 이 과정에서 배신을 당하거나 큰 상처를 입으면 사람에 대한 공포가 생겨납니다. 보통은 자신을 지지하는 주변 사람을 통해 상처를 치료받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더 이상 사람을 가까이 하려 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을 피하기 때문에 치료가 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면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므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은 환자분들에게 충분한 신뢰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다시 들었습니까? 여자가 뭐라고 했습니다. 박사님께서 무슨 얘기를 했다고요? 대인기피증의 증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다양한 증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가 맨 앞에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대인기피증의 다양한 증상을 보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앞으로 할 얘기는 뭡니까? 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들은 얘기는 주로 원인에 관한 거지만 앞에서 이미 했던 얘기는 3번이 답입니다. 들은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찾아볼까요? 들으십시오. 대인 기피증의 여러 증상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러한 병에 걸리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인 기피증의 근본 원인은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로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는데 이 과정에서 배신을 당하거나 큰 상처를 입으면 사람에 대한 공포가 생겨납니다. 보통은 자신을 지지하는 주변 사람을 통해 상처를 치료받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더 이상 사람을 가까이 하려 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을 피하기 때문에 치료가 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면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므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은 환자분들에게 충분한 신뢰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습니까? 주변에 지나친 배려는 마음의 상처가 이런 얘기는 아예 없었습니다. 대인 기피증 환자는 주변의 배려가 필요하고 또 신뢰가 필요하다는 말은 있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을 잘 신뢰한다? 그런 말은 없죠.
상처를 받게 되면 대인 기피증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이 아니죠. 관계를 맺더라도 어떻게 되면은 상처를 받거나 배신을 당하면 대인 기피증에 걸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은 틀렸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이제 아주 어려운 문제인 41번부터 50번 문제까지 남았습니다.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볼까요? 남자의 중심생각, 중심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뒷부분, 앞부분 특히 잘 들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사투리는 지역민이 정서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언어이자 오랫동안 그 지역에 거주해온 사람들이 발전시켜온 언어 문화 유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투리가 표준어에 밀려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역사가 담긴 말이라서 사투리가 사라지면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입니다. 사투리는 표현이 풍부하고 실감나서 일상 언어 생활뿐만 아니라 문학작품에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투리를 문화유산으로 생각하고 어릴 때부터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많은 연구자와 연구기관에서 사라져가는 사투리를 보존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 언어를 조사하고 사전도 만들고 사투리 말하기 대회도 열어 사투리 보존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자, 남자의 생각은 전체적으로 어디에 있습니까? 사투리가 사라지면 국가적인 손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사투리를 꼭 지켜야 된다. 이러한 얘기가 되기 때문에 언어 문화 유산인 사투리를 보존해야 한다라는 말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건 뒤에 보면 사투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사투리 사전을 만들거나 사투리 말하기 대회 같은 것들이 요즘에 실시가 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들은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들어봅시다. 사투리는 지역민이 정서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언어이자 오랫동안 그 지역에 거주해온 사람들이 발전시켜온 언어 문화 유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투리가 표준어에 밀려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역사가 담긴 말이라서 사투리가 사라지면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입니다. 사투리는 표현이 풍부하고 실감나서 일상 언어 생활뿐만 아니라 문학작품에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투리를 문화유산으로 생각하고 어릴 때부터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많은 연구자와 연구기관에서 사라져가는 사투리를 보존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 언어를 조사하고 사전도 만들고 사투리 말하기 대회도 열어 사투리 보존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표준어와 사투리. 사투리는 지역어라고도 얘기하고 또는 사투리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표준어는 사투리를 지역어를 조사한 것이다? 아니죠. 표준어는 사투리보다 표현이 풍부하다? 아니죠. 사투리가 표현이 풍부하고 실감이 나는 언어라고 얘기했습니다. 최근 사투리가 표준어를 밀어내고 있는 게 아니고 표준어가 거꾸로 사투리를 밀어내고 있죠. 사투리는 뭐라고 해서 언어 문화 유산이다. 언어 문화 유산. 문화라고 하는 것, 문화 유산이 옛날부터 내려온 것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즉 역사가 담긴 언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다음에 43번, 44번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다큐멘터리는
전체적인 내용을 들어야만 중심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전통 스키인 설피를 타는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조상들은 설피를 테니스 라켓 모양으로 동그랗게 만들고 가운데에는 그물처럼 촘촘히 망을 붙였습니다. 설피를 신으면 눈이 많이 쌓여 있어도 발이 빠지지 않으며 비탈에서도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짐승을 뒤쫓거나 비탈을 오를 때도 유용했습니다. 설피는 보통 물풀의 나무로 만드는데 물풀의 나무가 탄성이 있어서 쉽게 구부러지기 때문입니다. 이 나무를 뜨거운 물에 넣고 천천히 힘을 주어 타원형으로 구부립니다. 이 타원형을 덤불이나 가죽끈으로 위아래, 가로, 세로로 매는데 이렇게 하면 설피에 눈이 들러붙지 않습니다. 설피는 그 옛날 산간지방 주민들뿐만 아니라 겨울철 사냥꾼의 필수품이었습니다. 설피가 뭔지 여러분들 아나요? 들어봤죠? 그래서 설피는 전통 스키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그런데 눈길에서 유용해서 겨울철에 사냥하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수단이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설피라고 하는 것은 주로 눈길에 유용한 전통 보행 수단이었다. 보행이란 말은 걷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그 다음에 물풀의 나무로 만들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만들었는지는 중간에 나오죠. 들어보면서 뭔지 찾아보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전통 스키인 설피를 타는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조상들은 설피를 테니스 라켓 모양으로 동그랗게 만들고 가운데에는 그물처럼 촘촘히 망을 붙였습니다. 설피를 신으면 눈이 많이 쌓여 있어도 발이 빠지지 않으며 비탈에서도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짐승을 뒤쫓거나 비탈을 오를 때도 유용했습니다. 설피는 보통 물풀의 나무로 만드는데 물풀의 나무가 탄성이 있어서 쉽게 구부러지기 때문입니다. 이 나무를 뜨거운 물에 넣고 천천히 힘을 주어 타원형으로 구부립니다. 이 타원형을 덤불이나 가죽끈으로 위아래, 가로, 세로로 매는데 이렇게 하면 설피에 눈이 들러붙지 않습니다. 설피는 그 옛날 산간지방 주민들뿐만 아니라 겨울철 사냥꾼의 필수품이었습니다. 물풀의 나무는 탄성이 있어서 쉽게 구부러지기 때문에 뜨거운 물속에 집어넣고 구부려서 테니스 라켓같이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구부러지기 때문에. 들었죠? 1번입니다. 다음 45번, 46번. 강연입니다. 내용과 일치하는 것. 첫 번째부터 집중해야 되겠네요.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경제학자들은 경제와 패션은 전혀 관련성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불황에는 미니스커트가 유행한다고들 합니다. 최근 여성들의 치마 길이와 경제 상황과의 관련성에 대한 심리학 연구가 나왔습니다. 남성들은 경기가 어려워지면 생계 등의 현실적 문제로 이성의 눈길을 주지 않게 되죠. 이럴 때 여성들은 이성으로부터 주목받기 위해 짧은 치마로 각선미를 드러내거나 빨간색 립스틱으로 시선을 끌려고 한다고 합니다. 경기 침체로 사회 분위기가 암울할수록 여성들은 더 화려한 의상과 화장법을 택하는 셈이죠.
흥미로운 것은 경기가 살아나면 반대로 삶의 여유가 생긴 남성들이 본인을 과시하려 하고 이성에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드러내는데 그 관심이 부담스러운 여성들은 치마를 길게 입거나 자연스러운 화장법으로 본인을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좋습니까? 들은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뭐가 되나요? 경기가 좋아지면 짧은 치마가 유행한다고? 아니죠. 그죠? 경기가 좋을 때는 여성들은 자신을 더 드러내려고 한다. 짧은 치마, 립스틱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인데 이것도 아닙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빨간 립스틱이 유행한다. 경기가 나빠지면 여성은 자신을 더 드러내려고 한다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답이 됩니다. 경기가 나쁠 때 남성들은 이성의 관심을 더 갖는다? 아니죠. 생계에 관심을 갖는다고 해야 눈길을 여자에게 눈길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여자가 말하는 방식입니다. 말하는 방식. 이번에는 말하는 태도. 똑같은 얘기죠. 들어볼까요? 다시 들으면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여기에서는 경제와 패션의 상관관계를 여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남자는 여자에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여자에게 신경을 씁니다. 경기가 나쁠 때는 여자에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짧은 치마와 빨간색 립스틱으로 남자의 관심을 끌려고 합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보나마나 1번입니다. 그러나 들어볼까요? 경제학자들은 경제와 패션은 전혀 관련성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불황에는 미니스커트가 유행한다고들 합니다. 최근 여성들의 치마 길이와 경제 상황과의 관련성에 대한 심리학 연구가 나왔습니다. 남성들은 경기가 어려워지면 생계 등의 현실적 문제로 이성의 눈길을 주지 않게 되죠. 이럴 때 여성들은 이성으로부터 주목받기 위해 짧은 치마로 각선미를 드러내거나 빨간색 립스틱으로 시선을 끌려고 한다고 합니다. 경기 침체로 사회 분위기가 암울할수록 여성들은 더 화려한 의상과 화장법을 택하는 셈이죠. 흥미로운 것은 경기가 살아나면 반대로 삶의 여유가 생긴 남성들이 본인을 과시하려 하고 이성에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드러내는데 그 관심이 부담스러운 여성들은 치마를 길게 입거나 자연스러운 화장법으로 본인을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말하는 방식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로 경제와 패션의 상관관계를 심리학자의 연구를 근거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다음에 47번, 48번 대담입니다. 대담. 그런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차례차례 비교하면서 들어보겠습니다. 오지라고 하는 말, 여러분 긴급 구호로는 말, 긴급 구호, 자연재해, 오지라고 하는 것은 아주 산속에 사람들이 찾아가기 어려운 곳을 오지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런 말이 들려야만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들어볼까요?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미수 씨는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는 오지 여행가로 유명하신데요. 현재는 자연재해, 기아, 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난민을 돕는 국제구호단체에서 긴급 구호 활동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 활동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죠? 한마디로 긴급 구호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돕는 일을 말합니다. 병원으로 보면
응급실 의사라고 할까요? 우리 긴급구호팀은 전쟁이나 재해로 인한 재난민들에게 물과 식량, 보건, 의료, 피난처를 지원하고 그들을 보호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오늘도 5초마다 아이 한 명이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단돈 1,000원이면 살 수 있는 약이 없어서 아까운 생명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누구나 국제구호단체의 후원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들었습니까? 이 남자는 오지를 여행하면서 전쟁을 경험한 거 아니죠? 그렇죠? 긴급구호는 재난민의 생명을 구하고 보호하는 일이다. 이거가 맞는 답입니다. 민수 씨는 오지 여행가였지만 지금은 국제구호단체에서 긴급구호를 담당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후원은 뒤에서 도와주는 거지만 이 사람은 직접 앞에서 사람들을 구하고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쟁이 아니고 뭐라 그랬으면 굶주림, 기아, 굶주림이라고 해서 굶주림으로 5초마다 한 명씩 죽어가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남자가 말하는 방식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경험담을 여행하면서 경험담을 자랑하고 있다 이거 아니죠. 그죠? 긴급 구호 활동을 소개하고 여러분들의 참여 단돈 1,000원만 있으면 하고 참여해 주십시오 하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답은 2번이 답입니다. 나머지 대책 마련이나 응급실 의사와 비슷하다. 긴급구호를 맡은 사람들의 일은 응급의사와 비슷하다고 얘기했지만 희생에 감사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들어보면서 답이 2번인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끝에 이야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다시 들으십시오. 민수 씨는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는 오지 여행가로 유명하신데요. 현재는 자연재해, 기아, 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난민을 돕는 국제구호단체에서 긴급구호 활동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 활동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죠? 한마디로 긴급구호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돕는 일을 말합니다. 병원으로 보면 응급실 의사라고 할까요? 우리 긴급구호팀은 전쟁이나 재해로 인한 재난민들에게 물과 식량, 보건, 의료, 피난처를 지원하고 그들을 보호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오늘도 5초마다 아이 한 명이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단돈 1,000원이면 살 수 있는 약이 없어서 아까운 생명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누구나 국제구호단체의 후원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도 국제구호단체의 후원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동참, 함께 참여해주세요. 이런 뜻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됩니다. 다음에 마지막, 듣기의 마지막 문제 49번, 50번 듣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입니다. 들은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입니다.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들어보세요.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이곳에 서 있는 장승을 좀 보십시오. 부릅뜬 눈과 주먹, 코, 귀 밑까지 찢어진 입모양은 상당히 위협적이라 두려움마저 느끼실 겁니다. 이렇게 무서운 장승도 인자함을 지니고 있어서 보는 사람에 따라 어수룩하게 혹은 익살스럽게 보이기도 합니다. 장승은 악한 사람에게는 두려움의 존재가 되고 순박한 사람에게는 온화하고 따뜻한 수호신이 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것처럼 장승은
마을 입구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 장승은 여행자의 안전을 기원하고 전염병을 막아주며 농사의 풍요를 담당하는 마을의 수호신이었습니다. 장승의 역할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장승은 한양 50리, 수원 70리처럼 주요 도시까지의 남은 거리를 표시하는 일종의 도로 표지판이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장승은 생활 속의 신앙이자 이정표로서의 역할을 해왔던 것입니다. 들은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1번에 있는 것, 마을 내, 이거 여러분들 틀리게 만들려고 한 겁니다. 마을 입구. 그렇죠? 틀리면 안 되죠. 장승은 전염병을 막아주기도 하지만 농사의 풍요라고 하는 것은 농사가 잘 되도록 하는 것, 잘 되어서 곡식이 많이 나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담당하는 수호신, 지켜주는 신, 수호신이었다 하는 얘기는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장승의 얼굴은, 이것도 여러분들 틀리게 만들려고 보는 위치가 아니죠. 보는 사람에 따라서, 사람이죠, 사람.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보인다 이렇게 얘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장승의 얼굴은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죠. 어떨 때는 순박한 얼굴도 있지만 어떨 때는 두려운 얼굴도 있습니다. 무서운 얼굴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틀린 얘기가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이 여자가 말하는 방식, 장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장승이 어떻게 생겼어요? 장승이 무슨 역할을 해요? 장승은 수호신이면서 또 어떤 도로 표지판, 이정표의 역할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기한다고 하면 장승의 역할, 기능이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역할이라는 말과 기능이라는 말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은 답을 찾을 수 있겠죠? 답은 2번이 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정말인가 확인하기 바랍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곳에 서 있는 장승을 좀 보십시오. 부릅뜬 눈과 주먹, 코, 귀밑까지 찢어진 입모양은 상당히 위협적이라 두려움마저 느끼실 겁니다. 이렇게 무서운 장승도 인자함을 지니고 있어서 보는 사람에 따라 어수룩하게 혹은 익살스럽게 보이기도 합니다. 장승은 악한 사람에게는 두려움의 존재가 되고 순박한 사람에게는 온화하고 따뜻한 수호신이 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것처럼 장승은 마을 입구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 장승은 여행자의 안전을 기원하고 전염병을 막아주며 농사의 풍요를 담당하는 마을의 수호신이었습니다. 장승의 역할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장승은 한양 50리, 수원 70리처럼 주요 도시까지의 남은 거리를 표시하는 일종의 도로 표지판이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장승은 생활 속의 신앙이자 이정표로서의 역할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렇죠. 앞부분은 장승의 모양, 모습, 주로 얼굴 모습이죠. 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뒤에는 장승의 역할, 여행자의 안전을 기원하고 전염병을 막아주고 그리고 농사의 풍요를 담당하는 수호신이면서 도로 표지판의 역할도 했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됩니다. 어려운 문제였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풀지 못할 만큼 어렵진 않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풀어보십시오. 이상까지 듣기 문제, 제3의 듣기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여러분이 푸는 속도하고 비슷하게 풀어봤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하느라고 시간이 더 걸렸지만 거의 비슷한 이런 속도로 여러분들이 풀어야 됩니다. 모르는 낱말이 나온다고 해도 당황하지 말고 끝까지 잘 들으면서
앞말과 뒷말을 통해서 모르는 단어의 뜻을 생각해 보면 정확하진 않아도 대충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듣기 문제를 잘 풀어보는 것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쓰기 문제 빠르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쓰기 문제 51번 문제는 52번 문제와 함께 꼭 맞아야 되는 문제라고 얘기했죠. 앞말과 뒷말을 보고 연결하면은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51번 문제는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받는 사람 줄리앙. 줄리앙 미안해. 제목은 줄리앙에게 누가? 민수가 줄리앙에게 친구 사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 말이 받았어. 어떡하지? 이렇게 끝납니다. 이런 거 뭐라고 하죠? 높임말 중에서 이것은 서로 친한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반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반말이라고 하는 것을 친한 사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다음 주에는 출장을 가야 하기 때문에 내가 한국에 없어. 나 다음 주에 한국에 없어. 줄리앙은 어떻게 합니까? 다음 주에 온다고 그랬습니다. 회사 일 때문에 일주일 동안 일본에 가야 돼. 그래서 한국에 오지만 민수는 줄리앙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만날 수가 없다. 어떻게 알아요? 뒤에 보면은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못 만나서 정말 아쉬워.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만날 수가 없어 하는 말이 되겠죠? 어떻게 쓰면 됩니까? 어떻게 쓰면 됩니까? 이와 같이 너를 만날 수가 없겠구나. 이와 같은 표현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쓴다면 너를 못 만날 것 같아. 이렇게 써도 되죠. 그죠?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못 만나서 정말 아쉽다. 이번 여름 휴가에 내가 프랑스에 갈 생각이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될까요? 못 만나서 아쉬워요. 이번 여름 휴가 때 내가 프랑스에 갈 생각이니까 어떻게 하자. 그때 만나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때 우리 만나자. 이런 얘기를 쓴다든지 또는 그때라는 말을 꼭 써야 됩니다. 거기서 또는 장소, 프랑스에서. 왜냐하면 여기에 여름 휴가가 있고 프랑스가 있기 때문에 그때 여름 휴가 때 우리 만나자. 거기서 프랑스에서 만나자.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두 번째 주의할 것은 나, 구나, 같아, 보겠구나 이런 것처럼 어미, 만나자, 좋겠다 하는 것처럼 어미를 다 뭐로? 반말로 써야 된다고 하는 것 중요합니다. 높임말일 때는 높임말로, 반말일 때는 반말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쉽게 해결할 수 있죠. 다음 문제를 볼까요? 이번에는 글입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감기 바이러스는 손에 묻은 바이러스를 통해 전염되는 경우가 많게 손에 묻은 바이러스 때문에 감기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손에 있는 바이러스를 다 없애야 되죠. 어떻게 하면? 손을 깨끗하게 씻으면 없어질 겁니다. 얼만큼? 아주 많이. 그죠? 이렇게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금방 쓸 수 있습니다. 뭐라고? 손을 자주 깨끗이 씻어야 한다. 손을 자주 깨끗이 씻는 것이 좋다. 또는 손을 자주 깨끗이 씻는 것이 낫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체온의 급격한 변화를 막아야 감기 안 걸린다. 체온의 변화를 막아야 감기가 걸린다. 체온이 변하지 않기 위해서 따라서 두꺼운 옷 하나 입는 것보다는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뒤를 보면 있죠. 얇은 옷 여러 겹 입으면 옷과 옷 사이에 공기층이 형성되어 더 따뜻하고 온도 변화에 따라 옷을 입었다 벗었다 하기에 편리하다. 따라서 여기에 들어갈 말은 뭡니까? 얇은 옷을 여러 겹을 입어야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에 들어갈 말은 얇은 옷을 여러 겹 입어야 한다. 또는 얇은 옷을 여러 겹 입는 것이 좋다. 이런 말을 쓰면 됩니다. 이거 쉽죠? 그리고 빨리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간을 아껴야만 뒤에 쓰기가 많은 부분에 시간을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53번 문제는 그래프를 보고 200자, 300자로 쓰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은 커피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물은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그래프를 보고 조사 결과를 200자에서 300자로 쓰십시오. 글의 제목을 쓰지 마십시오.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 있는 거를 보면 문제가 두 개 있습니다. 문제가. 하나는 커피가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는 건강에 좋다면 무엇이 좋다고 하십니까? 하는 것 두 개입니다. 보통은 남자와 여자를 비교하거나 어른과 아이를 비교하거나 이렇게 하지만 여기는 어른과 아이 이런 비교가 아니고 한 가지 시민들의 생각에 내용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금방 찾아낼 수 있죠. 시민 200명을 대상으로 커피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다. 여기에 보면 시민 200명이라고 밑에 있습니다. 밑에 보면 있죠? 그랬을 때 커피가 몸에 좋다고 생각한 사람이 68.9%. 여기에 보면 68.9%. 그 다음에 이것을 보고 나머지는 커피가 몸에 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거 빼면 되죠. 31.1%. 따라서 사람들은 커피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람이 많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건강이 좋다면 무엇이 좋은지에 대해서 묻는 질문입니다. 옆에 있는 2번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제일 높은 것은 피로회복입니다. 피로회복 60.1%, 우울증 해소 27.8%, 8%, 두통, 치유 8.7%, 숙취 3.4%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얘기를 씁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결국 사람들은 커피에 대해서 좋게 생각합니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를 쓰면 되죠.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되냐면 앞에 있는 것을 가져오면 이렇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글을 쓴다고 하면 시민 200명을 대상으로 커피에 대한 생각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결과에 따르면 커피가 몸에 좋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68.9%로 나타나 대체로 커피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쓰면 되죠. 여기에 있을이 아니고 있음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건강에 좋다면 무엇에 좋은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피로회복이 60.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우울증 27.8%, 두통 8.7%, 숙취 3.4%를 차지했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사실을 써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석해야죠. 이번 조사를 통해서 대부분의 시민들은 커피가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쓰면 100점짜리가 됩니다. 100점은 아니죠. 이게 30점짜리니까 30점을 맞게 되게 됩니다. 쓸 수 있죠? 이거 여러 번 연습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54번 문제는 자신의 생각을 600자, 700자로 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쓰기에 마지막 강의를 제5강을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여기에 있는 것은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외국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외국어를 왜 배운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국어 공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효과적인 학습 방법은 무엇입니까? 배우는 이유, 무엇, 학습 방법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쓰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는 뭘 씁니까?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모국어뿐만 아니라 외국어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여기다 교육이란 말이 들어가야죠.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본론에서는 이제 외국어를 배우는 이유는 뭡니까? 외국인과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외국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럼 효과적인 학습 방법은 뭡니까? 단어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단어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 말하기와 듣기를 반복해서 연습해야 된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외국 문화를 늘 가까이 해야 된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리고 결론에 가서 지구촌에 사는, 요즘에는 지구촌이죠. 지구가 하나의 마을처럼 가깝습니다. 지구촌에 사는 우리에게 다른 나라를 이해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외국어 학습은 필수적이다. 꼭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을 결론에서 요약해서 쓰면 됩니다.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요런 정도 얘기를 쓰면 600자에서 700자 정도 쓰면 여러분들이 꽤 좋은 점수를 맞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쓰기 문제까지 쓰기 50분, 듣기 60분, 그래서 110분에 해당하는 시간이지만 실제로 54번 얘기는 여러분들에게 글의 개요만 이야기했기 때문에 오늘 이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것, 듣기 문제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들으면서 바로바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점, 그리고 남는 시간에 쓰기를 해야 된다는 점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늘도 제3회 듣기 문제와 쓰기 문제를 같이 함께 풀어보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 남은 3회 읽기 문제는 다음 강의에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자, 질문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아래에 나오는 곳으로 연락하기 바랍니다.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